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등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에 전 세계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한국과 일본이 비상에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는 큰 타격이 없으며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 중국에게 큰일이 닥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을 향한 중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1일부터 자국 기업이 갈륨, 게르마늄을 수출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 허가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제재에 들어간 광물은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물질로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이 물질로 수출 통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갈륨의 최대 생산국으로 채굴한 갈륨을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일본에 수출해 왔었습니다. 또 다른 제재 품목인 게르마늄은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으로 중국은 과거 10년 동안 세계 게르마늄의 69%를 공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각의 예상과 달리 한국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중국이 상황을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는 몇 년 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큰 타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 일본이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만 손해본 실패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낮춰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지만 지난 4월 일본의 수출 통제가 모두 복원되며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습니다. 즉 과거에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에 이번 중국의 통제 조치도 사실 한국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바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제재를 할 경우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으나 사실 미국을 타겟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라 우리만의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중국에 엄청나게 반발하며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를 당장이라도 내놓을 심산인데요.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중국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추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기에 중국은 한국을 놓칠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앞서 중국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 때에도 한국이 그 공백을 메워주길 바라는 입장을 드러냈었습니다. 미국의 맞대응한 제재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퇴출당하자 한국 기업에게 손을 내밀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신 가져가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백을 메우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점차 탈중국을 늘려가는 상황이라 중국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외신을 통해서도 조명되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잃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이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중국의 공급망 의존을 낮추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2013년까지 6만 명에 이르던 삼성의 중국 내 제조 인력은 재작년 기준 1만 8천 명까지 줄어드는 등 중국 생산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중국이 어떠한 제재 조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역시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나 이 가운데 삼성 역시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한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값비싸게 팔아 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데 광물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에 따른 이득을 전혀 가져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이 한국에 억하심정을 갖고 갈륨 수출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경제 논리로 인해 한국에게 그렇게까지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광물 수출을 아예 막아버리면 정작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역풍이 불 곳은 중국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 삼성이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중국에게는 한국 반도체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중국이 삼성 등 한국 반도체를 향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건 중국 역시 그만큼 위험에 처하게 되기에 그런 선택을 할 리 없으며 한국은 그에 따른 역풍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제재할 거였으면 앞서 마이크론을 퇴출했을 때 삼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내놓았을 텐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설득하면서 마이크론의 자리를 차지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어떻게든 반도체 최신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중국의 반도체 제재 타겟은 미국으로 중국이 규제의 칼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이번 조치는 디리스킹 가속화를 이끌어 결국 중국이 역풍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총자이안 교수는 초반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할 것이라며 각국이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며 중국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조치로 인한 금속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캐나다 등이 생산을 늘릴 수 있어 중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유럽연합은 중국 때문에 녹색경제 이행에 심각한 타격이 생겼다며 엄청나게 뿔이 나 있는데요.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벌써부터 세계 각국 기업들은 서둘러 중국산 광물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아연 제련 기업 리어스타는 광물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 유럽, 미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입처를 찾고 있는 중으로 최근 스웨덴 통신장비 기업 에릭손도 공급망 다변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작스럽게 중국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때 아닌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흔들려는 모습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3일 열린 한중일 삼국협력 국제포럼에 참석해 비바람이 지나간 뒤 햇빛이 찾아오듯 중국과 한국, 일본은 손잡고 나아가 새 나라와 지역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위원은 중국의 권력서열 24위 안에 들어가는 친강 외교부장보다 상급자로 그런 그가 행사에 참석한 건 중국이 한중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그간 중국은 한중일 삼국협력의 적극성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랬던 중국이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는 건 미국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물었던 중국이 공동 노력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의 엄청난 태도 변화입니다. 앞서 4일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하면서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이 여기에 쏠렸는데요. 지난달 중국이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에 물의를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사태 뒤로 처음 성사된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중국의 반응은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중국 측 초청이 있었고 정식 회담과 오찬으로 무려 3시간 이상 소통한 것으로 전해지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중한 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소통을 했다며 중한 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매번 한중 관계의 악화 책임을 한국에 물었던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중국이 한국의 반발을 받아들여 앞서 망언으로 외교적 충돌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올해 하반기에 이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중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역시 한국에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등 한중관계 개선에 점점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중국 외교 기조의 큰 틀이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속내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익에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